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벽진 온라인 저지 실버 4 난이도 풀이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풀어볼 문제는 아마도 여기 중에서 수 이어쓰기 한번 먼저 보고 문제 파악하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수 이어쓰기 1. 1부터 n까지의 수를 이어서 쓰면 다음과 같이 새로운 하나의 수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부터 5까지라고 하면은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하는 거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수는 몇 자리일까? 이 수의 자릿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제가 예전에 비슷한 문제를 풀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저도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입출력을 봐보면 그래서 입출력을 봐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첫 번째 줄에 이제 n 하나만 주어줘요. 이렇게. 그럼 1부터 얘는 5까지고 얘는 1부터 15까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의 출력은 이 자릿수만 출력하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뭐 텍스트를 위에 있는 문제 텍스트를 보고 잘 이해가 안 되면 밑에 있는 예제를 보고 우리가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요 같은 경우 왜 5가 나왔나 보면은 1부터 5까지를 붙여보면은 1, 2, 3, 4, 5 얘의 자릿수는 5개가 돼요. 그래서 여기 5가 나온 거고 얘가 21이 왜 나왔는지 한번 봐볼게요. 얘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렇게 됐을 때 왜 20이 나왔냐? 여기 한 자릿수 가지고 있는 애가 9개가 있고 여기가 10, 11, 12, 13, 14, 15에서 6 곱하기 2 더하면 21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제가 굳이 이렇게 쓴 이유는 요게 어느 정도 우리가 힌트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손으로 풀어보면 얘를 가지고 이번에 손으로 풀어볼게요. 코딩을 어떤 식으로 하고 싶냐면요. 지금 상상을 해봤을 때는 일단 120이 10보다 큰지를 보겠습니다. 10보다 큰지를 보고 그러면 10보다 크, 10보다 크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일단 9를 저는 더해줄 거예요. 왜냐? 120이 10보다 크다는 거는 1부터 9까지는 무조건 1부터 120까지 우리가 연결할 건데 1부터 9까지 연결한 자릿수는 얘가 포함되어 있는 자릿수라는 뜻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는 9를 제가 더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100보다 큰지를 볼 거예요. 120이 어때요? 100보다 크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 숫자 하나가 두 자릿수를 차지하는 거 10, 1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99까지죠. 그렇죠, 여러분? 그럼 요거는 몇 개예요? 90개. 이런 숫자가 90개가 있는데 10부터 하니까 90개가 있는데 얘는 하나당 요 숫자 하나당 두 자리씩 차지하죠. 그럼 요 곱하기 2 한 거를 또 자릿수에 더해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계산해 볼 건 뭐냐면은 이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120을 남은 애들은 뭐예요? 100부터 120까지. 그럼 몇 개예요, 얘네가? 총 0, 100, 101 해서 21개가 되죠. 21개? 얘네는 100부터 120까지는 각각 숫자 하나가 몇 자릿수를 차지해요? 세 자릿수 차지해요. 그럼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다 더해보는 거예요. 그럼 9 더하기 180 더하기 얘는 63이 되겠죠. 그럼 2, 1 올라가고 252. 그래서 이 값이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저는 여기에서 요 21은 또 어떻게 구할 생각이냐면요. 요 21 남은 애들이 몇 개인지 구하는 걸 보려고 하면은 얘가 10보다 크면 9개 해줬죠. 그럼 여기 전체 120에서 빼기 9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 100보다 크다고 했을 때 여기 90 곱하기인데 요게 개수죠. 쓴 숫자의 개수를 저는 빼줄 거예요. 마이너스 90부터 해줄 거예요. 그럼 21 나오죠. 마지막에 남은 애를 곱해준다. 이런 식으로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얘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얘는 한 자릿수 1, 2, 3, 4, 5에서 1부터 5까지 다 포문 돌리면서 이거 한 자릿수, 한 자릿수, 한 자릿수, 한 자릿수, 한 자릿수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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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 이렇게 해서 5를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시간 복잡도를 좀 최소한 성능이 빠른 애 그걸 구하고 싶어요. 여기 0.15초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가 1억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같은 방식으로 해도 될까?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빠르게 풀기 위해서 처음 말씀드린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한번 제가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했던 방식 생각해서. 자, 오늘 저희 실버 4의 11번째 시간이죠. 그럼 new 패키지 day 11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클래스 만들어야겠죠? new 자바 클래스 boj 1748 그래서 만들고 여기는 뭐 이제 볼 게 거의 없으니까 이렇게 많이 좀 오른쪽으로 가서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창조적으로 좀 할게요. 이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인 함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요거는 데이터를 하나만 받잖아요. 그래서 스캐너로 할게요. 시스템.in 여기까지 한 다음 그 다음에 데이터인 n의 값을 하나 받을게요. 여기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보려고 하냐면은 for int i는 10 처음에 제가 10보다 큰지 본다고 했죠. 그 다음에 i는 근데 n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i는 i 곱하기 10 이렇게 해서 더해줘. 그러면은 1, 10, 100, 1000만 이런 식으로 i가 늘어나게 돼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일단 i만 한번 제가 출력을 해볼게요. 물론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반복문이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어떻게 나왔는지 봐보죠. 자, 예를 들어서 n을 뭐 이렇게 놨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10씩 곱해지면서 i 값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할까? if 자, 여기 윗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그러면 이제 int 자릿수를 뜻하는 s를 하나 만들게요. s는 처음에 몇 자리죠? 한 자리죠. 한 자리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또 그 다음에 출력할 정답값 썸도 하나 만들게요. 썸은 처음에 하나도 없어.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 i가 처음에 10이죠? 그러면 자, 처음 게 n을 우리가 비교해봤는데 이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는 n의 값이 무조건 10보다 크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썸에다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해줄 건데 9를 더해야겠죠, 처음에. 왜냐면 처음에 들어온다는 건 10보다 크다는 거는 1, 2, 3, 4, 5, 6, 7, 8, 9 얘네가 이어서 수가 만들어진다는 거고 얘를 다 이어보면은 9개의 수가 각각 한 자릿씩만 가지고 있는 애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얘는 결국 9가 되겠죠. 그럼 이 9를 뜻하는 걸 어떻게 할 거냐? S 곱하기 I 마이너스 I 나누기 100, 10 이런 식으로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절묘하게 이렇게 될까 생각을 제가 해보면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엔 9를 여기다 더해줘야 돼요. 그쵸? 9를 더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더해주는 건 90 곱하기 2를 더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900 곱하기 3을 더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돼요. 이게 1부터 9를 모두 이어붙였을 때의 길이. 이건 뭐예요? 10부터 99까지를 모두 이어붙였을 때의 자릿수의 길이. 이건 뭐예요? 100부터 999까지를 모두 이어붙였을 때의 자릿수의 길이. 근데 이렇게 해보면은 요 s를 제가 지금 아직 바꾸진 않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요 i 마이너스 i 나누기 10을 한다고 요거를 잘 봐보세요. 요거는 처음에 i가 10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10 빼기 10 나누기 10이니까 9가 나오죠. 그 다음은 i가 10배 겠으니까 100이 되죠. 근데 100 나누기 10은 10이죠. 그렇죠. 100 빼기 10이에요. 두 번째. 그럼 여기 90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올까요? 900이 나왔고 그 다음 9000이 나와요. 얘네가 뜻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 곱해줄 이거 앞에 있는 애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곱하기가 여기서 하는데 여기 곱하기 얘는 한 자릿수죠. 얘는 각각 한 자릿수 애들이니까. 그럼 얘는 1, 2, 3 이렇게 하나씩 늘어나는 변수가 필요해요. 저는 걔를 s로 쓸 거예요. 그럼 여기다 s를 뭐예요? 곱하고 나서 뿔뿔 해줘야겠죠. 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여기 헷갈리시니까 이렇게 해놓고
곱하기를 뒤에 곱하기 자릿수로 할 건데 여기 한번 들어왔다는 거는 한 자리씩 늘어난다. 곱한 뒤에 하나씩 뿔뿔을 해줄 거다. 이런 뜻이 돼.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제가 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은, 자, 요거에 비교를 해주는데 제가 하나씩 뺄 때마다, 예를 들어서 여기 120이 있다고 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10보다 큰지 봐가지고 뿔뿔 해주고 10보다 크다고 하면 9를 빼준다고 했죠. 120 빼기 9. 그 다음에 100보다 크니까 이번에 90을 빼준다고 했죠. 근데 1000보다는 작으니까 여기서 남은 애들 21이 나온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그거 빼는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럼 걔를 갖고 있는 변수가 하나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m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int m을 만들고 이거를 n 값을 그대로 넣어줄게요. 근데 여기서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자, n 값을 업데이트 시켜줘야 되죠. m은 빼줘야 되죠. 어떤 걸 빼줘요? 요거를 빼줘야 돼요. 요거를 빼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봐보세요. 여기다가 제가 m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런을 한다고 하고 여기 120을 제가 넣어볼게요. 120을 21이 나오죠. 왜 21이 나와요? 마지막에 처음에 120에서 1에서 9까지 얘가 10보다 크기 때문에 1에서 9까지인 애들을 써서 여기다가 더해줍니다. 얘네 총 9개의 애들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 빼줘요. 그럼 111이 돼요. 근데 보니까 얘네가 100보다도 커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10부터 99까지의 애들을 계산해서 여기 썸에다가 또 더해주겠죠. 대신 얘네는 썼으니까 여기서 빼줘야겠죠. 이만큼의 10부터 99까지 개수가 몇 개예요? 90개. 그럼 빼주면 21개가 나오죠. 그 21개가 여기서 출력이 돼요. 자, 그럼 우리는 마지막에 어떻게 줍니까? 이 21개를. 21개는 뭐예요? 여기서 21개 뜻하는 건 뭐예요? 21개가 뜻하는 건, 자, 이 코드에서 보면은 100부터 120까지의 숫자들을 또 이어 붙여야 된다라는 뜻이 돼요. 그럼 우리는 솔직히 21개 곱하기 3을 해가지고 썸에다가 더해줘야 됩니다. 그 로직을 여기다가 한번 제가 구현해 볼게요. 그럼 요걸 이때 지우고 그 로직을 구현해 보면 썸에다가 더해주면 되는데, 자, 요 s는 뿔뿔돼서 밖으로 나왔으니까 여기서 s가 세 자리가 됐을 거예요. 그럼 m 곱하기 s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썸을 출력을 해주면 해볼까요? 런 했을 때 120 하면 252 이런 식으로 잘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포문이 몇 번 돌아요, 여러분? 별로 많이 안 돌죠. 자릿수만큼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얘 위에 있는 게 얘가 뭐 1억인가? 뭐 1억인지 10억인지 이렇게 하더라도 10번, 뭐 11번 이 정도 포문만 돌리면 값을 구할 수가 있다. 그쵸? 요거 한번 제가 제출해 볼게요. 잘 되는지. 근데 한번 제출하고 일단 성공이 되는지 봐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메인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했을 때 정답이 되네요. 네, 정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딱 그런 문제예요. 보시면은 이거 내용 간단하죠?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리고 요거 코드 제가 뭐 한 10줄? 15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해됐어 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여기를 구해내는 로직을 만드는 게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푸는 방식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해보면 막상 요게 잘 생각이 안 나서 못 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가 꼭 구현해보라는 거. 이거는 구현 능력이 없어서 못 푸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코드로 잘 구현해내는 거. 이런 거 해서 이 문제는 여러분 꼭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일단 성공해봤고요. 그 다음 문제 한번 이어서 봐볼게요. 그 다음 문제 저희가 봐야 되는 게 요거는 제가 코딩에서 책에서 다뤘던 문제에서 요거는 빼고 요거 GDC 합이라는 문제 한번 봐볼게요. GDC 합이라는 문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보면 문제는 양의 정수 n이 주어졌을 때 양의 정수 n개가 주어졌을 때 가능한 모든 쌍의 GDC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GCD죠. 죄송합니다. 저거 GDC라고 했네 제가. GCD는 뭐죠?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 자,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 작성하라고 됐어요. 첫째 줄에는 테스트 케이스의 개수 t가 주어지고요. 각 테스트 케이스는 한 줄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 수의 개수 n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는 n개의 수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각 테스트 케이스는 수의 개수 n이 주어지고 다음 n개의 수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4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로 또 잘 이해 안 가도 우린 예제 입력과 출력을 통해서 얘를 완벽하게 이해해봅니다. 자, 여기 70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테스트 케이스 첫 번째 줄에 t가 나와서 이게 테스트 케이스 3개가 있나 보다라고 되어 있고, 각 테스트 케이스는 수의 개수 4개가 주어지고, 이게 각수겠죠? 10, 20, 30, 40. 그리고 우리가 출력해야 되는 거는 각 테스트 케이스마다 가능한 모든 쌍의 GCD의 합을 구하여라. 최대 공약수의 합을 구하여라. 그거예요. 그럼 가능한 모든 쌍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얘네가 있다고 했을 때 가능하면 이렇게 쌍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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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쌍될 수 있고. 또 뭐 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을까요, 여러분? 없죠? 자, 그러면 요렇게 쌍이 됐을 때 최대 공약수는 딱 봐도 10. 요렇게 됐을 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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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하나, 둘, 셋. 그러면은 60이 돼야 되는데 제가 무슨 쌍 하나를 제대로 못 찾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처음에 10하고 20하고 쌍이 될 수 있고, 10하고 30하고 쌍이 될 수 있고, 10하고 40하고 쌍이 될 수 있고, 20하고 30하고 쌍이 될 수 있고, 죄송합니다. 여기 20하고 40은 최대 공약수가 20이네요, 여러분. 그쵸? 제가 모두 그냥 10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쵸? 그래도 얘네를 모두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70이다. 70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근데 제가 쓰다 보니까 글씨를 너무 바보가 잘 못 썼네요. 자, 이거 한 번만 다시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10, 20, 30, 40 해서, 요렇게 쌍이 되고, 요렇게 쌍이 되는데, 요렇게 쌍이 됐을 때는 여기는 최대 공약수 10, 여기도 10, 여기도 10, 여기도 10, 여기는 마지막은 20. 그래서 여기를 모두 다 더하면, 여기도 하나 있죠? 여기도 10이죠? 여기랑 요거 더하면 15개 20 하나니까 70이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테스트 케이스 100 가지고 n의 개수 100이에요. n의 개수 100. n의 개수 100. 매우 중요합니다. 뭐냐? 굉장히 작은 수다. 굉장히 작은 수면 뭐냐? 다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왜냐? 자, 요거 하나 이렇게 다 보는 방법. 이중포문이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제곱이에요. 다 해봐. 그러면 100 곱하기 100. 하나의 테스트 케이스 푸는데 100 곱하기 100이에요? 근데 몇 개의 총? 100개. 다 해봤자 0 6개죠. 0 8개가 1억이에요. 0 6개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 해봐도 될 것 같은데 라는 개념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요것도 출력 굉장히 작으니까 오른쪽으로 일단 밀어두고 오늘 이제 다음 풀어볼 문제 클래스 만들겠습니다. BOJ 몇이죠? 몇 번 문제일까요? 9613번 문제. PSV에. 자, 요거는 작아가지고 뭐 스캐너로 해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스캐너로 해볼게요. 그래서 시간초가 나면 빠른 입수적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간초가 난다면. 하고, 그 다음에, int t는 테스트 케이스죠? 이렇게 되고, 후, int, 예전 t로 할게요. t는 0, t는 테스트 케이스도 조금, 요 테스트 케이스만큼 돌리라는 거죠? 그럼 그 안에서, 요 그대로 가져올게요. 이번엔 개수 n개를 받아오고요. n개를 받아왔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요걸 만들게요. int a, m이라는 배열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new int n 크기를 여기 포문을 줄게요. int n은 n 가입을. 그래서 m이라는 배열에다가 데이터를 넣을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까지 해놓고 테스트 한번 볼까요?
디버깅 해볼게요. 런. 제가 런으로 해버려가지고 아마 지나가 버릴 것 같은데 디버그로 다시 하겠습니다. 디버그를 해보면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데이터인 10, 20, 30, 40 나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돌려보면은 7, 5, 12 나오는 거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거 끝나버렸네요. 그 다음에 걸리지 않아서 지나버려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엔터를 아마 안 쳐서 그런 것 같아요. 엔터를 쳤으면 여기는 데이터 잘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데이터는 잘 들어왔구나. 그 다음 여러분 여기서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의외로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드상 이거 어떻게 구할까? 이건 어떻게 구할까요? 오, 0, i는 n, i 뿔뿔인데 이번엔 끝까지 가지 말고 두 개씩 해야 되니까 i-1까지 마이너스. 그 다음 요 안에서 포문을 제가 돌려줄 건데 j는 i 플러스 1, j는 n, j 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여기에서 이게 m의 i 인트 b는 m의 j. 이게 모든 쌀 개수를 구하는 이중 포뮬이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 가시나요? 그쵸? 이거를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리고 알으셔야만 합니다. 요거 정도는. 이렇게 이중 포문을 하면 한번 돌려볼게요. 이거 자 봐보세요, 여러분. 10, 20, 10, 30, 10, 40, 20, 30, 20, 40, 30, 40. 요만큼이 첫 번째 테스트 케이스의 모든 A, B 쌍이잖아요. 그걸 구하는 게 이 이중품문으로 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중품문 느낌을 여기 인덱스 i-c까지 j가 i 플러스 1부터 가서 n까지 간다. 요거 이중품문 여러분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개 뽑았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서 GCD 합의됐죠? 그러면 썸 하나 만들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되죠. 나 썸에다가 더해줄 거야. 뭐? GCD 최대 공약수인데 A랑 B 그래서 더해줄 거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최대 공약수 구하는 저 GCD라는 애는 당연하게 여러분들께서 기계적으로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요. 리턴이 아직 없어서 오케이. 이렇게 만들려고 할 건데 저는 GCD에 이 앞에 A가 무조건 큰 수가 들어오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if 만약에 A가 B보다 작잖아요? 그럼 얘네 둘을 바꿔줄 거예요. 이것도 정말 많이 많이 쓰는 거예요. A와 B 값을 이건 진짜 기본으로 많이 나옵니다. 값을 바꿔줘. 이거 어떻게 해요? 인트 템프 하나 만들고 일단 A 넣어주고 A의 B값 넣어주고 B의 템프값 넣어주고 이러면 바로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너무나 진짜 너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무조건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해볼게요. 이제 이것도 무조건 알아야 돼요. 이거 최대 공약수 구하는 법, 구하는 함수. 이것도 기본이죠. 호재법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건 어떻게 돼요? if 이거는 리커시브 하게 짜죠. A가 B로 나누어 떨어진다. 나누어 떨어지는 거는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리턴 B 하면 돼. 그쵸? 에이스? 아니다. 그럼 리턴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리커시브 GCD로 들어가는데 B, B, A 이렇게 A를 B로 나눈 나머지가 들어가죠. 이렇게 제기죠. 요 방법이 요거가 여러분 A랑 B의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 호재법 함수라는 거 이거 무조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뭐 다른 강의에서 후제법 구하는 거 드렸는데 그런 거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외우셔야 되고, 요거 수합하는 것도 외워야 되고, 요거 모든 쌍 하는 거 외워야 되고, 여기서 막 군데군데 약간 팁이 많이 있죠? 더 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썸값만 출력해주면 돼요. 모든 순서쌍 구했고, 그 순서쌍의 모든 최대 공약수를 썸이라는 변수에 더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출력만 해주면 된다. 돌려볼게요. 74, 35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는 군데군데 정말 팁이 많아요. 모든 쌍 구하는 2차원 배열, 그리고 A와 B의 값을 바꾸는 방법, 수합하는 방법, 그 다음에 호재법으로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 요 짧은 코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요거 한번 제출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눌러주시고요. 자바 언어로 바꾸신 다음에 요거 패키지 날려주시고 클래스명만 메인으로 바꿀게요. 그래서 제출 누르면 제출 눌러볼게요. 틀렸다고 나오네요. 한번 왜 틀렸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 생각에는 이게 틀리려면은 제가 예전에 뭐 이렇게 많잖아요. 이게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얘네가 잘 나왔다고 하면은 로직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로직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틀렸을까를 보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것들 썸은 A와 B의 최대 공수가 계속 더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엄청 큰 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얘를 롱으로 바꿔야 된다. 이게 맞을 수도 있을까 한번 제출해 볼게요.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저도. 로직은 왠지 잘 됐을 것 같은데 이게 틀렸다는 거는 그쵸. 그 문제가 있었네요. 자, 여러분 이거 저도 이래요. 여러분들 코딩 테스트를 많이 하면 할수록 기본적으로 변수 선언할 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나갑니다. 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로직은 분명히 맞은 것 같은데 뭔가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료형의 표현 범위가 너무 작아가지고 인트 값이 터져버리진 않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이 썸이 인트의 범위를 넘어가는 예제가 있었기 때문에 롱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려봤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총 2문제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2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도움이 되는 코드들이 많이 있어서 수 이어쓰기랑 GDC의 합, 그리고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